네, 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 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네, 오늘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유일무이 취업 콘텐츠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이랑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함께 실시간 새로운 지평을 열 계획입니다. 네, 지금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잡코리아 사이트의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들 많이 물어보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 아래로 주소를 보내드릴 텐데 아래 표시되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네. 취업 어벤져스와 이제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2017년 하반기 공채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취업 콘텐츠만을 방송해왔던 한국직업방송과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이죠. 잡코리아와의 만남.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빅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방송 중에 취업 컨설턴트의 답변이 부족했다. 그럼 즉석에서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듣고 받아 적기만 했던 기존과는 조금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 1대1로 과외를 받듯이 취준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그리고 궁금증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와 함께 하시면 1대1 맞춤 컨설팅의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MC인 저희들도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얹을 수 없기에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죠? 맞습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라시아 셀리 리인데요. 제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그 이미지 컨설팅 신청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다음 주 금요일 방송이죠. 8월 4일에 한 분을 추첨해서 그분께만 1대1로 이미지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보다 제 인스타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제 거에 들어오셔서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LENG_90 아이디 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8월 4일 생방송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아나운서를 준비했다 보니까 이미지 컨설팅이나 면접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 구도로 가야 하나요?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자, 취업 콘텐츠. 분위기 좀 너무 저희 세상입니다. 자, 취업 콘텐츠 공식력 1위의 한국직업방송과 그리고 잡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과 함께 취업 여러분들의 하반기 공채 합격 필승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잡정보센터 금요일 특집 어벤져스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부터 조금 불평이 많으셨던 분인데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만 저희는 모시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계의 에베레스트, 거목이라고도 불리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좀 두 분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신나서 너무 신난 거예요. 굉장히 지금 보시면 실시간으로 보시는 저희 그 접속자가 상당히 많아서 네. 저희도 막 흥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라앉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진정을 실시간으로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민혁쌤께서도 팩트 폭격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팩트 폭격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취업 컨설팅계 알파고 홍기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간 저희가 이제 좀 일방향으로 방송됐는데 이번에는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감없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스펙이나 이력들을 좀 가감없이 올리고 피드백 받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이제 저희가 왜 스펙을 비교할 때 쟤는 합격을 했는데 나는 왜 합격을 못하지 이런 부분들 궁금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전문가분들이 아주 팩폭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획폭을 하고 또 여기서 내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직접 채팅에 참여도 하시고 글도 남기셔서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잡코리아 인터넷과 모바일로 동시에 채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못 오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계열사별로 채용을 실시하는 삼성그룹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계열사별 공채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나와 뭐가 다른가 이 부분을 짚어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합격하려면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략이 없으면 이제는 정말 패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거를 다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 첫 계열사 공채에 대해서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나는 100만 취준생들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해 있는지 유엔 캐스터가 정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삼성그룹 역사상 최초 밑줄 쫙 돼지꼬리 뿅. 계열사별 공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저는 결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실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을지 정말 예상 외의 결과였습니다. 삼성 최초 계열사별 공채에 대한 취준생들의 생각, 과연 어떤 것일지 설문조사 공개합니다. 네, 삼성그룹 사상 최초 계열사별 채용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78.4%, 무려 80%에 육박하는 반응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그룹 공채에 비해서 이 계열사별 공채가 채용 규모가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은 6.7%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14.9%가 생각 없음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마인드입니다. 물 흐르듯이 사는 거 정말 좋은데요. 이 중에서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으시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고요. 다음 설문 공개하겠습니다. 네, 계열사별 첫 공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압도적인 1위는 계열사별 직무가 세분화되어서 다양한 지원자에게 기회가 생길 것 같다가 1위였습니다. 2위는 계열사별 채용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또 3위는 계열사별 빠른 피드백으로 채용 기간이 단축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이게 나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은 좀 해가 될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다음 설문조사에서 그 답변 공개하겠습니다. 네, 삼성 계열사 채용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1위는요, 계열사별 지원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계열사에 지원을 해야 할지, 중복 지원이 가능할지, 무엇이 내게 유리할지 마치 대학 입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인데요. 2위는 직무별 필요 역량 및 스펙이 무엇인지, 또 면접의 모든 것, 자소서 작성 전략, 또 인적성 시험, 고득점 비법으로 순위가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 해내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안 추게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잡정보센터에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 공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유엔 캐스터가 정말 재밌고 또 알차게 정리를 해줬는데 정말 저희도 여기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지금 너무 치열해서 하나만 골라서 먼저 질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소서에서 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떨어지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유엔 캐스터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네, 정말 초면인데 굉장히 재밌고 또 저희 방송을 아주 살려주시는 것 같고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거를 내가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답변에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드러내서 뭐 자소서라든지 이럴 때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질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면접관들이 지원자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을, 주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오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 뭐 하면 안 된다. 네, 기자 쌤. 3번 항목이 사회적 이슈사항을 적으라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또 미스터 피자 사건 뭐 이런 걸 적을 거거든요. 보면 몇몇 학생들이.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 관련돼서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게 되고 삼성의 몇몇 계열사들도 그런 이슈로부터 사실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민한 소재들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이런 토픽을 던져놨을 때 면접장 가서 내가 부드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그 재료를 노출시키는 데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눈팅만 하지 마시고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유혜인 캐스터가 정리를 해주셨던 설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결과가 굉장히 예상 외였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게 왜 예상 외냐고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쌤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혜인, 이고요. 지금 질문이 막 주시네요. 뭐 유혜진이냐 뭐 이래서 네, 성함이 유혜 이렇게 또 쌍방향으로 우리가 보시는 분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눈치 작전이 그렇게 저는 치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워낙에 삼성전자 위주의 채용으로 지금 돌아갈 거고 엊그제도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7,000명인가요? 대졸 공채를 지금 7,000명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고 아마 그중에 꽤 많은 포션이 삼성전자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큰 고민 없이 아마 삼성전자로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할 거고 다만 삼성전자 내에서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그런 눈치 작전이 저는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또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네, 그럼 기찬 쌤은 어떻게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눈치 작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공채라고 보지 마시고요. 전자 공채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공채가 한 2,700 정도로 발표가 났는데 하반기 지금 예상치가 전자가 5,000 정도 뽑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 보는 여러분들 중에 이공계들은 여기를 못 가면 취업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저 아저씨 뭐라는 거야 내가 무슨 삼성전자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CJ라든가 뭐 하나 같은 그룹들의 공채 규모가 보통 그룹 토탈이 보통 한 시즌에 500명, 6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자가 10배를 뽑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실로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자를 쓸 때도 내가 CIM, 다시 말해 무선 사업부라든가 TV라든가 완제품을 만드는 세트 사업부를 쓸 거냐, 안 그러면은 DS, 요즘 업황을 리딩하고 있는 반도체로 갈 거냐. 그럼 반도체도 이게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파운드리 사업부라고 해서 사업부가 추가로 더 생겨요. 그러면 이 선택을 어디로 할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고 삼성 내부적으로도 여러분들 같은 인재를 두고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공채 마감 전날 모 사업부에서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학교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선배들을 만나거나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업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내가 어떤 사업과 어떤 직군을 선택할지 미리 좀 선정을 하고 직사 공부나 다른 부분들을 좀 따라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8월 말까지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 나오는 거 대부분 보니까 이제 공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그러면 아까 홍기찬 쌤께서 말씀하신 7,000명 중에 문과는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 영업 직무는 정말 확대가 되냐 이 질문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영업 직무는 좀 어느 정도 규모로 뽑을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영업 직무는 많아야 한 15% 정도 15% 또는 맥스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과 직무 위주로 채용이 진행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과분들은 뭐 사실 이게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 뭐 현대차라든지 LG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문과를 안 뽑은 적도 있어서 이게 특수한 경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번 하반기에 너무 그 문과분들은 긴장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하던 대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찬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언론된 기준을 보면 지금 이공계가 80%고 문과가 20% 뽑아요. 그다음에 성비는 이제 7대3. 그래서 70%가 남성, 30%가 여성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자 문과대 입장에서는 나의 입지가 굉장히 좁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 비중이 그거보다는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원체 이제 파이가 크기 때문에 물론 문과 채용이 적지만 도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결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긍정적으로 본 두 번째 이유가 채용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 같다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는 조금 구직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희망사항을 투영시켰다고 봐요. 삼성만큼 채용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미 투명했고 명확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분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가 좀 접근해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본인의 희망사항인 거고 이제 기존대로 삼성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모집 요강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신 뭐 새로운 사업부나 이런 쪽은 인원을 좀 더 많이 확충하고 이런 경향은 있겠지만 뭐 크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첨언하자면 지금 G사트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계신데 뭐 이 부분은 워낙에 홍기찬 선생님이 또 전문가시지만 제가 볼 때는 G사트 시험 자체의 판도가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채용하는 입장에서 이게 갑자기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규칙을 바꾸면 그 채용 시장이 많이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구직자들 입장에서 반영을 해주거든요. 네. 계속 나오네요. 취업하지 말자고 본인은. 네. 문과는 그냥 그대로네. 네. 저희의 어떤 목소리가 또 전달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을 저는 느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채용 기준은 뭐 기존에도 명확했기 때문에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찬 쌤은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문과도 그대로는 아니죠. 채용 규모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5,000명 뽑으면 거기에 20%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고 당연히 여러분도 도전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중경외시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여학생이고 제일 좋은데 삼성전자 CIM 영업 마케팅을 뚫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학생도 샘표는 인적성 가서 안 됐고 GS 리테일하고 BJF 리테일도 면접장 가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어차피 작은 규모의 공채를 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어찌 보면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질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나눠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아주 올인했던 친구들, 남학생들은 주로 삼성생명과 화재를 쓰고 여학생들은 카드 자산운용, 그다음에 증권을 쓰고요. 그다음에 어학 실력이 제일 아주 파워풀한 친구들, 그러니까 영어 마이너, 영어 서반어, 영어 뭐 베트남어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은 삼성물산 상사파트에 도전을 하고 중어 잘하는 친구들, 여학생들은 이제 호텔 신라를 쓰고요. 그다음에 좀 뭘 제대로 알아가지고 아 어느 기업이 좋대더라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전자 영업 마케팅에 도전을 해요. 그 이공계들도 뭐 수많은 사업부로 이제 분산이 돼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계열사들마다 독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라든가 뭐 현대, 자동차 그룹 이런 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실무진들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화재를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열어놓으면 두 계열사를 모든 친구들이 쓸 거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100% 삼성전자를 쓴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 정리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지사 시험을 붙은 다음에 면접장 갈 때 삼성에서 이 교통 정리를 지정해 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사 시험을 볼 때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좀 지정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예상됩니다. 그 지사 시험을 계열사별로 따로 보나요? 아까 댓글에도 있었거든요. 그 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인원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같은 날 볼 거고 언론 보도도 봐도 이제 그거를 복수로 실시하진 않을 거예요. 10월 한 중순 정도에 여러분들 시험을 볼 거고요. 그러면 보고 나서 면접 볼 때 계열사가 바뀔 수 있는 케이스. 안 그러면 내가 지원은 이 회사로 했지만 인적성 시험장에 갈 때 계열사와 직무가 바뀔 수 있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자소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귀찮아지는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제 추정인데 아마 계열사들마다 자소서 항목들이 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 다 똑같았거든요. 세 가지 항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네, 저희가 삼성 계열사별 첫 공채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채용 기간이 단축될 것 같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뭐 채용 프로세스가 짧아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이 가장 채용 기간이 짧아요. 가장 합격자 발표를 빨리 하고 삼성만큼 정말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원스톱으로 끝내는 뭐 특정 몇 개 직무 같은 경우에 뭐 합숙 면접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하루에 PT 창의성 임원 면접이 끝나는 면접이라 더 이상 기간이 짧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대로 기간은 뭐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섣부른 여러분들 생각은 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 제가 이제 홍 기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첨언드리고 싶었던 게 제 생각에는 삼성이 중복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되나 인적성 시험은 분명 하루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예컨대 현대자동차 그룹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현대자동차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뭐 현대차, 모비스, 제철, 기아차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다만 중복 합격하더라도 인적성은 본인이 선택을 이제 하나만 하듯이
지원하는 그 회사가 아마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당연히 지원을 하시고 또 다른 계열사들 어디를 지원할지에 대한 전략을 빨리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자쌤도 한 말씀. 전자 공채 인원이 50% 정도 증가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면접을 예전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끝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네. 규모가 엄청나니까요. 조금 좀 딜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기에 시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지금 10월 첫째 주에 연휴가 잡혀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쉬는 연휴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원래 인적성이 스타트가 항상 현차고요. 그다음에 삼성, CJ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한 주 정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원래 둘째 주 정도에 지사 시험을 봤는데 이번 연휴 때문에 한 주 밀리지 않을까. 어쩌면 또 현차와 삼성이 또 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인적성 이제 준비하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번에는 조금 더 템포 빠르게 적성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삼성 계열사별 첫 공채 긍정적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두 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채팅방으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방 보니까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네. 있는데 저희 유해인 캐스터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잡코리아 실시간 채팅방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 계신데요. 분명히 많이 올라오셨는데 지금 잠깐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셔가지고 잠깐 지금 채팅방에 참가를 안 하시고 계신데 우왕이라는 답변도 있고요. 지금 초단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가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궁금한 것들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댓글 중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댓글 뽑아서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인적성 공부를 주 2회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이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오고 네, 있기 질문이 때문에 계속 올라와서요. 하나만 조금 고르기가 어렵긴 한데 한번 쭉 이걸까요? 볼까요? 네. 네, 삼성전자 영업직 문과 비율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계열사가 다르면 중복 지원을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많이 뽑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질문들뿐만 아니라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 이 초록창에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겠죠.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잡코리아에서 믿을 수 있는 보증 확실히 된 우유빛깔 조미녀 사랑해요 홍기찬 쌤들 모셔서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유빛깔 조민혁 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유엔 캐스터 잘 하셨습니다. 네, 유엔 캐스터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뭐 정말로 이게 댓글이 계속 올라갈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있고 저희가 그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들을 꼽아서 이제 쌤들한테 물어볼 텐데 네네. 첫 번째 거를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삼성그룹에서 뽑는데 문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저희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비율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어차피 지원하시는 분들 나랑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 전문성, 어떤 전문 지식이나 전공에 대한 능력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B2B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사도 해주시고 현직자분들 만나서 좀 확인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그 어떤 경쟁률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분명 선발이 될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길 좀 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학생들이 너무 눈팅만 하네요. 그렇죠. 그냥 눈팅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은 안 될 거야 하반기 취업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데 들어와서 방송 잘하신다고 저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니, 그렇죠? 저희가 진짜 만나기 어려운 자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면 좀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공이 이런 건데 나 나름대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뭐 선생님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좀 건설적인 질문이 나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저희가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냥 너무 단순한 뭐 문과 많이 뽑나요,
뭐 어쩌네요 이런 좀 심플한 질문 말고 여러분들의 고민한 질문들 저희를 좀 깜짝 놀래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민혁 기대하고 쌤이 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와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뭐 질문했는데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셔도 되니까 네네. 정말 눈팅하지 마시고 꼭 한번 글이라도 쓰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네. 인문계 문과 비율에 대해서 민혁 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찬 쌤 의견도 잠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네. 1년 예산이 400조인데 근데 그 500조 중에 전자 시가총액이 약 한 3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은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후자가 있어요, 사실. 근데 후자라는 것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융권이에요. 그래서 네. 문과 학생들을 많이 채용하는 생명화재, 다 우리나라 최고 클래스의 손보와 이제 생보고요. 그다음에 카드 자산운용 뭐 이런 카드 뭐 증권까지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물산이라고 하면 이제 건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상사, 또 패션, 리조트, 뭐 이런 호텔신라, 면세 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 댓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좀 진중한 질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 코딩 관련된 질문을 아까 누군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GSAT 시험이 사실은 하나의 GSAT이 아니에요. 세 종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광고직 GSAT이에요. 그래서 제1기획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인 언수추는 안 나오고요. 그냥 창의력인 걸 테스트하는 아주 새로운 방향의 문제가 출제돼요. 물론 여기도 직무상식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컴퓨터공학을 도전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은 코딩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 코딩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직군들, 그러니까 UX, UI나 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채용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언어 수리 추리와 관련된 적성 시험을 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포트폴리오 심사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디자인 과거 이력들을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면접장에 가서 또 실기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정확하게 내가 어떤 계열사를 선정해야 될지 미리 고민이 이루어져야 그거에 맞게끔 인적성이라든가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만 보더라도 금융권을 도전하는 문과 학생들은 지금 생명이나 화재 이런 기업들이 올데이 면접, 합숙 면접 이런 걸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롤플레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고 이공계들이라고 하면 PT 면접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과를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재료역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8대 제조 공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PT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 문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9월 달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빨리 셋업을 완료하고 9월 달에는 정말 자소서만 쓰고 인적성 감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트라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영업직으로는 쓸 수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무별, 영업직 말고 직무별로 어떤 스펙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영업직 쓰셔야죠. 아, 네, 그런가요? 영업직만 쓰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아주 극소수의 항상 홍 기자 쌤도 얘기하지만 스텝 직무들이 있는데 여기는 결론적으로 작용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작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학교라든지 뭐 이런 전공이나 또는 특정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정 학교에 뭐 A라는 전공자만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주 작은 포션을 여러분들이 가능성으로 염두를 해두시기보다는 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이 뽑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잠깐 방송하다 보니까 홈쇼핑 갔는데 저희가 네, 무슨 마치 삼성. 근데 이게 이런 기회가 오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뭐 모르겠어요. 2018년까지 아마 상반기까지 또 많이 뽑겠지만 그래도 이번 하반기는 정말 채용이 활발히 일어날 곳이 바로 삼성이기 때문에 너무 아주 제한된 뭐 파이낸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직무만 타겟으로 지원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학생들. 그리고 지금 질문 올라오는 게 쭉 보니까요. 네. 아직도 7월 달, 8월 달에 뭐 해야 되냐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아까 전에 어떤 분들이 질문 주신 게 반도체 직무 교육을 받을까요? 아니면 반도체 수업을 들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전 방송 저희 거 보시면 방학 때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야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전 방송도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올라온 거를 한번 봐볼까요? B2B 관련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네, 반도체 직무 직무 교육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거를 들어야 되는지 저 아마 뭐 기찬 쌤, 고용 디딤돌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찬 쌤 한번 그렇게 대답해 보시면 볼까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제일 많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당연히 DS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내가 재료공학을 전공해서 모스펫 설계라든가 반도체와 관련된 공정과 재질의 수강 이력이 이미 있는 친구들은 편안하게 도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설비직군 같은 경우에는 재료만 뽑는 게 절대 아니고요. 기계나 화공, 물리, 화학을 다 뽑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학부 시절 때 내가 반도체 관련된 수강 이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공과를 메모리 사업부 F직군에서 뽑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알아서 뽑는 것은 아니고요. 화공과이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PT 면접장에 가면 8대 제조 공정을 활용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면 단기로 진행되는 반도체 공정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방진복을 입고 팹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바쁜 친구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교육을 잘 추천하지 않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PT 대비를 위해서 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전자과를 나왔는데 반도체 과목 수강 이력이 한 2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화공과 기계 관련된 전공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강 이력이 전무하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도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병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어떤 친구 보니까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인적성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면은 삼성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전제를 깔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질문을 알아볼 텐데 밑에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인터뷰가 B2B 지원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기찬 쌤, 민혁 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딱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보람 누가 아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나 활동이 예컨대 뭐 고시 공부라든지 뭐 다른 진로 선택을 하느라고 경험 자체가 내가 전무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어디 뭐 저기 강남역에 뭐 디지털 플라자나 뭐 이런 데 가서 거기 직원분들 인터뷰하겠다. 요게 사실은 한 2015년 정도까지는 통했어요. 그 면접관들이 들으면 야, 너 정말 어떻게 딜라이트 샵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냐, 어떻게 알았냐 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하는 거를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우선순위가 일단은 인적성 공부에 대한 게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서류 통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변수가 될 게 인적성 시험이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 그 뭐 님들 말 좀 해보세요. 뭐 중국어 지들끼리 뭐 떠들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면접에 대한 질문은 어머 제 댓글 읽어주니까 신기해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하는데 면접에 대한 질문은 거의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삼성은 이미 그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뭐 삼성 관계자분들 아마 보실 텐데 어떤 기존의 룰이나 체제를 흔들 만한 소지가 있는 그게 뭐 꼭 신기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존의 어떤 것들을 흔들 만한 소지가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비단 내가 반도체 공정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친기업적이고 뭔가 조직에 순응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성 못지않게 면접에 좌우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여요, 네가 지금. 방송에 우리 채팅 보인다. 이제서야 이제 동구님이 면접 질문 뭐 나오냐라고 10시 33분 44초에. 네, 나오고 있네요. 다음에 이제 면접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영업 마케팅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기찬 쌤 한번 들어볼까요? 마케팅 관련된 식견이 좀 필요해요. 기출을 그냥 제가 불러드리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총괄을 썼어요, 삼성전자. 그런데 많은 고객들이 해외 직구족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 그래서 한국 총괄 입장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그런데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우리보다 한 30% 싸. 그러니까 해외 직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기간, 그러니까 배송 기간은 우리는 한 일주일 정도 되고 해외 직구는 뭐 한 달 정도 돼. 그리고 우리는 AS 기간이 2년인데 해외 직구는 1년이야. 이런 상황들을 줘요. 그런 상황들을 주고 너한테 그 해외 직구의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IMC 전략을 짜봐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친구들, 평상시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쉽게 대비가 가능한데 어학 실력만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없었던 친구들, 그다음에 더군다나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전자 서비스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면 전자 지금 영업 마케팅은 네 덩어리로 뽑거든요. 저 어디가 있냐? DS 영업 마케팅이에요. 이건 반도체를 파는 영업이고 기술 영업이고 B2B 영업입니다. 그다음에 CEIM 영업 마케팅이라는 공고가 뜰 텐데 여기는 이제 TV, 모니터 이런 완제품을 해외 파는 영업본부고요. 한국 총괄이 있어요. 한국 총괄이 국내 내수 소비자 마케팅 전략을 다 짭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뽑았던 데가 어디냐? 전자 판매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DS하고 CIM은 어학이 이제 IH7 정도 올라가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총괄은 6급 그리고 토스로 오픽으로 치면 IM 정도면 도전이 가능하고 제일 낮은 이 전자 판매법인은 5급 그리고 IL로도 실제 도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전자 서비스직을 내가 인터뷰를 하는 친구는 이 네 덩어리 중에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전자 판매법인에 도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마 저기 무슨 소리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하는 건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이미 올해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채용 공고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미리 좀 보는 거죠. 보고 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현재 나의 수준과 이력으로 작년 하반기처럼 공채가 뜰 거니까 어디를 써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미리 좀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고가 오픈되게 되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삼성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낭비되니까 템포 빠르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민혁쌤께서 이제 면접에 관한 질문이 왜 올라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면접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올라온 게 창의성 면접 때 삼성의 색깔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안 쉬어요 저희? 힘드세요? 힘들어서 뭐 예전에 뭐 비지도 돌아가고 이러는데 갑니다. 좀 쉬었다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마음대로 끊으실 수가 없어요. 댓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네. 제 생각에는 지원자 개인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은 방금도 어떻게 보면 홍기찬 쌤이 이제 기출 문제를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문제로 이렇게 복원해서 그것만 또 스터디 가서 달달 외워요. 이런 것들을 채용팀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물 한잔 하세요라고 또 동구님 감사드려요. 너밖에 없다, 동구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화 시켜서 자기들끼리 외우고 모범 답안을 만들다는 거를 채용 담당자들도 알아서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PT 문제라든지 뭐 창의성 문제 정답을 정말 면접관들이 마음에 쏙 들게끔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이뻐 보이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지원자들 중에 제 생각에는 뭐 한 10%? 뭐 많아야 한 20% 수준이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좀 약간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유연한 태도,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합격할 수가 있고요. 신문 읽기에 대한 걸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네. 어떤 분이 뭐 G사트 책이랑 뭐 뭘 병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종이 신문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시고 그분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 같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감사드리네요. 김승재 아나운서 아닌가요, 저거? 네, 본인일 수 본인이 아니겠죠, 선배. 맥이네요. 하차하셨나 또 이렇게.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 신문 빵 터졌어요. 네, 유행 캐스터. 네. 종이 신문을 읽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종이 신문에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도 항상 신문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들하고 소통하기도 굉장히 편해서 가리지 마시고 저는 내가 그냥 익숙한 뭐 반도체라든지 경제 이런 이슈 외에 다른 주제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계속 들어오네요. 생각보다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고 질문을 조금만 더 해주면 하네요. 좋을 것 같은데. 잡코리아에서 뭐 아르바이트생 쓰고 이런 거 아니겠죠? 네, 정말 아주 민혁쌤 지금 더 잘 나와요. 잘생겼다. 잘생긴 이남규 아나운서가 등장하니까 와우. 좋다고. 사랑합니다. 네. 네. 승재 선배 같은데 저 아무래도 아까 그 하차하셨냐 물어봤던 그분이거든요. 승재 선배 저도 좋습니다. 네, 이제 네, 다음 다음, 댓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어디 파트라고 DS DS 파트. 파트. 네, DS 파트 이공계 파트 면접은 뭐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민혁 기찬 쌤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그 뭐 예를 들어 물얼룩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 디스플레이 쓰는 친구들은 뭐 블랙 매트릭스 구조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선은 그거죠. 본인의 전공에 대한 용어하고 개념이 흔들리면은 정말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공학과를 나왔으면 맥스웰 방정식 정도는 알아야 하고 산업공학을 전공했으면 다쿠치 이론 정도는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걸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이제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게 뭐 중간고사처럼 거기에 가가지고 뭐 연력학 문제 풀어야 된다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용어 개념 정리만 명확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그 회사의 제품의 재질과 공법과 공정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 질문 이제 당연히 이공계 질문일 텐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그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 입사에 있어서 삼성은 이제 면접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3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학점이 어느 정도 한 3점 중반 넘어가면 서로는 어차피 붙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질사 시험이니까 네. 이 시험에 대한 대비가 지금은 더 몰입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재학생들 보면 이미 한 5건 정도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건 정도 풀고 10월달 시험에 갈 거예요. 그래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저도 삼성 출신인데 저 때는 문제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네. 정말 내가 원래 평상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리, 추리 그리고 상식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이게 뭐 이미 노출이 됐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패턴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금은 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전공 공부보다는 인적성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면접이 제 생각에는 10월 말 한 11월 초부터 스타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소서 네. 마감이 9월달 끝나고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8월까지는 적성에 몰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네. 네. 적성. 218891님이 제발 질문 좀 답변해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좀 보고서 답변을 드릴게요. 21889 하나님. 네, 질문 다시 한번 네, 올려주시면 이게 댓글이 일단 계속 댓글 올라가요. 네, 같이 올려오면은 보면서 해야 될 것 이따가 같습니다. 네, 네, 네. 해드리고요. 네. 아마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취준생들에게 중요한 네.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또 경력자들이 많이 그렇죠. 지원하잖아요. 네. 올드 루키들이.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과 올드 루키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얘기이기도 해요. 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1, 2학년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사실상 바꿀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구직 시장에 뛰어든 분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한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드 루키 분들한테. 그러니까 직장 경력을 갖고 있는 올드 루키 분들이 유리하지 않다고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대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시고 네. 그냥 스펙만 뭐 어학 점수라든지 아까 나온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만 열심히 쌓았던 분들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직무랑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분명 열악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팀에서 잠깐 회사에 뭐 1년이나 뭐 적게는 요새는 뭐 3개월 다니다 퇴사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예 서류 심사에서 필터링 시켰어요. 조직에 대한 어떤 오리엔티드된 마인드가 없다. 근데 지금은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직장 경력이 짧더라도 그냥 봐서 애가 똘똘하고 괜찮다. 뭐 크게 문제만 없으면 일단 입사시켜서 바로 일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올드루키 직장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자격증이나 자소서 이걸로 뒤바꾸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네. 그러면 그럼 기찬 어떻게 해야 쌤께서는 이 돼요? 네. 신입이 올드루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제 상반기 이제 오프라인 학생 중에 삼성 합격자가 120명인데 그 중에 올드루키가 약 한 30% 정도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LG전자 3년 차도 전자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DS 가가지고 보너스를 50% 받으면 LG에서 받는 것보다 연봉이 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전후 공정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설비 업체들 여기가 조금 힘든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거, 팹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그런 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삼성전자 DS의 이직군, 개발 직군으로 또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친구들이 더 유리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예전에 제 학생은 어느 정도까지 면접장 가서 질문 받았냐면 올드루키거든요. 경력이 한 3년 차 되는데 그 오늘 저 부서장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 부서장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입사하면 이제 한 달 후에 취업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는 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티하게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올드루키가 물론 내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직무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의 로열티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분들까지 생각해서 그럼 나는 이제 삼성 포기 중소기업 가서 한 2년 정도 경력 쌓고 그다음에 삼성 이직해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신입들은요 또 여러분들의 또 다른 무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네. 공기재 쌤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올드루키 분들 입장에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은 기업이 어떤 그 회사원들, 직원들의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투자 삼성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이것만 계속 기다리기에는 경영 환경이 너무 급변하게 변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송 보시는 너희들, 올드루키 너희들의 세상이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쭈구리같이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저 사실은 IT 네. 업체에서 지금 뭐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아 이거 직장 경력 자소서에 써야 될까요? 이러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강점이 있는데 그걸 강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옆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있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의 세상이야. 자신감을 갖고 전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올드루키 한 30%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완전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빨리 올드루키 직장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너무 회사를 고르지 말고 일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선을 긋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신입이고 올드루키니까 얘를 또 경쟁해야 되고 또 나는 어떤 거랑 경쟁해야 그쵸. 되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어떤 본인에 대한 장점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질문이 올라온 게 있나요? 댓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그러면은요, 댓글이... 그 민혁 쌤께 여쭤볼게 다시 자소서 항목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네. 취준생들이 저기 지금 댓글이 하나 있다고 올라와서 하나요? 이걸 한번 네네네. 확인하고 갈까요? 저 화학 전공에서 디스플레이 쪽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걸 궁금해하는데 어떻습니까? 할 수 있나요? 홍지연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원은 가능한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화공 전공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 전공했던 친구나 화학을 전공했던 친구들 아니 모든 공대생을 통틀어서 메모리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봤을 때 내가 꼭 디스플레이에 가야 될 이유가 갖춰져 있는 친구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석사를 그쪽으로 했던가 안 그러면 전도성 폴리머처럼 디스플레이에 최근 많이 응용될 수 있는 요소 기술을 공부했던가 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석사 랩 과정을 거쳤던 친구들은 디스플레이를 쓸 텐데 아닌 친구들은 사실 뭐 우리 시점 말로 도찐개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바닥은 어차피 채용 규모가 많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내가 키즈 디스플레이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일반적인 화학 베이스에다가 디스플레이 패널 구조와 공정에 대한 경험이 있다. 안 그러면 내가 학교 생활할 때 학부 연구생 같은 랩에 배속이 됐는데 그 랩에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과제가 이루어져서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 그래서 다른 학부생들 대비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무언가 내가 거리감이 좁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요즘 메모리가 너무 이제 어피 호황이니까 디스플레이가 질문이 있대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합격률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유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원은 당연히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화공과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하는 다른 화공과 친구들 대비 내가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도가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브릿지가 있으면 거는 거고요. 그게 없을 때는 그냥 메모리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하면은 전자 쪽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전공들, 특히 뭐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번에 많이 질문들이 뽑을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많이 뽑을까요? 많이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보면 이제 저는 이게 삼성이 우리 사회에 큰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의전이라든가 치전 이런 거 하다가 인생의 페인이 됐던 친구들이 실제로 재학생들 거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도 쪽에 라인 투자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 에피스, 로직스 이런 부분에 채용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전공했던 친구들은 여기를 쓰고 에피스가 주로 개발을 많이 하고 로직스는 이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석사들 같은 경우는 에피스가 조금 더 유리할 거고 학부생들은 로직스가 좀 유리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던 댓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신소재 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금속 관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에 지원한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뽑힐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있어요. 금속 관련된 수강 이력이 전자재료하고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금속으로만 들어갔을 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철 금속이라든가 제철 금속 관련된 비즈니스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 들었던 과목들 중에 그러니까 어차피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금속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 말고 자소서 언급을 할 때 전체적인 소재의 특징과 재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많았다.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충분히 도전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산업공학 전공인데 빅데이터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로 들어갈 수 있을지 또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산업공학 전공 자체가 또 많이 뽑는 전공은 아니지만 빅데이터 직무 안에 전공을 우대한다라든지 지원 자격이 되면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낮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댓글을 제가 보니까 삐졌네요. 우리 신입 지원자들이. 제가 올드루키 화이팅 했더니 민혁쌤 너무해요라고. 그런 멘탈론 취업이 안 돼 임마. 그런 멘탈은 바로 삐졌어. 내가 쌤 한번 신입으로서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너무하다 그래서 무슨 객관적인 현실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대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올드루키 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팔을 푸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계속 질문이 오네. 네. 신입분들은 아무데나 일단 지원을 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라는 기준, 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취업은 현실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꿈입니까 이게 지금 평생 두 분의 어떤 아나운서로서 여기 계시는 지금 게? 현재로서는요? 지금으로서는 내 어떤 인생의 꿈? 갑자기 이제 인생 확장을 꿈 해 얘기를 나가야 할 되죠. 좀 네. 도와줘. 보통 직업을 갖다 내 인생의 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뭐 그 JYP 정도? 박진영? 뭐 그 사람이야 노래 만들고 자기 회사 차리고 뭐 이런 게 꿈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면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아, 자기는 4년 동안 배운 이 전공을 꼭 한번 활용하고 싶다. 그런데 지방 근무는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과 그 이상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직업 선택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아무데나 쓸 수 있다면 저는 아무데나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209160님 감사드립니다. 방송 꿀 재밌네요. 재밌네요. 저런 분들이 합격합니다. 네, 저렇게 긍정적이고 그래요. 또 크크크 빵빵 터지고 네. 민혁쌤 팩트 좋아요. 팩폭 조민혁. 팩폭, 뭐 민혁 쌤이 아까 팩폭이라고 해서 삐지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분 그거를- 나가신 것 같아요. 나갔나요? 나갔나요? 다시 들어와 주세요.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일단 다음. 질문을 한번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삼성 파운데이션 경쟁력 어떨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떨까요? 파운데이션 뭐 저런 소리 하면 떨어질 거고요. 파운드리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네. 메모리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라지면 괴멸되고요. 비메모리 사업이 지금 우리의 화두예요. 그러니까 지금 LG도 실리콘웍스 관련돼서 비메모리 투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동부하이텍도 요즘 실적이 좋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앞으로 찾아야 될 먹을거리는 이제 비메모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 센서, 통신 칩, AP 뭐 이런 거. 파운드리는 뭐냐면 삼성이 반도체 디자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만에 있는 TSMC가 아주 잘하는데 설계를 받아와서 퀄컴 같은 통신칩 메이커들은 반도체 설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받아와서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챙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상공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상공가 이번 하반기 채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사업은 그 무엇보다 수율 관리가 중요하고 SCM과 생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두드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파운데이션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파운데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면접장 가서 나오면 안 되니까 파운드리죠? 중요한 거는 애들 빵 터졌어요 지금. 이런 거 좋아해. 이런 친구들이 또 지들끼리 난리 났어. 어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신 분이 정말. 광탈이죠, 광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신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라는 건 뭐 파운드리. 충이 나올 거예요. 인적 질사 시험에도 나오니까 네, 신문을 네. 보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파운데이션 네, 하시는 분.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찍어 바르는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파운드리입니다. 충격의 여러분. 그냥 매장을 시키네요 한 사람을. 이게 생방이라 그냥 재밌네요. 자,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산업공학도는 어디로 취업할 수 있나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민혁 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공정 계획이라든지 전체 관리하는 쪽이니까 새로운 공장이 생기고 설비가 낮았기 때문에 산업공학과는 그쪽으로 가시되 다만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인 전공이 되진 않아요. 산업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이 다른 응용공학도들보다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게 공장이 생기니까 또 이쪽에 많이 뽑겠구나.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뽑는다는 거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낙관하지 마시고 계속 난리나. 파운드리. 뭐죠? 처음 듣는다고 또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꽂혔네요. 네. 꽂혔어요. 자, 지금 현재 10시 5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 끝날 때 돼가니까 정말 많은 네. 분들이 또 이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 뜨겁습니다. 것 같습니다. 유엔캐스터 어떤가요? 네, 파운데이션 곱게 찍어 바른 유혜인입니다. 2017년 직장인이 되느냐 아니면 취준 재수 3수생이 되느냐 이번 하반기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정말 취준생들의 열기가 무척 뜨겁습니다. 크크크크크. 뭐 과는 아닌가 봐요 하면서 자아 성찰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해결해드린 질문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생방송 앞부분 놓치신 분 여신님 등장. 인기 이쁜 많아요. 캐스터 누나다. 놓칠 수 없죠. 네. 깨알 같네. 저희가 다시 보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엄마 나 방송. 엄마, 나 방송. 네. 네, 저희 어디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냐면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잡정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 잡코리아 TV 보이는 취업
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10번 봐도 되고 100번 봐도 되고 자꾸 봐도 됩니다. 많이 보신 분들이 합격 많이 하니까요. 예능이나 뭐 이런 음악 방송 많이 보지 마시고 저희 방송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정말 빨리 흐르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네. 이제 이게 사상 최초로 삼성 계열사별 첫 공채이기 때문에 이 쌤들한테 이게 오늘 정말 신의 한 수 이것만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찬 쌤부터 신의 한 수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막 처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들릴 만한 이야기 했는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중에 고민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저는 이 숫자 보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뽑아본 역사가 없고요. 당연히 이거는 정권 초기에 또 삼성의 반도체 실적이 역대 최고고 IT 역사상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뽑는 이 호기를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 두 번째는 그럼 거기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인적성 지사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오늘 방송에서 챙겼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계열사 직무, 전공, 자소서 이런 부분들은 한 8월까지 천천히 생각해도 되니까 바로 액션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혁 쌤. 삼성만큼 변수가 없는 회사가 드물어요. 다시 말해서 변수가 많은 회사가.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면접관한테 칭찬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PT 면접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는데 붙는 분들도 있거든. 이거는 결국에는 임원분들이 봤을 때 선호하는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직자가 생각하는 거랑 분명 다르다는 거니까 홍기찬 쌤이 말씀하신 G사트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도 지금부터 찬찬히 해나가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두 개네요. 그냥 파운데이션과 유해인. 네. 깔끔하네요. 진정한 승자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쌤께서 해주신 말씀 잘 조언 그대로 따르셨으면 좋겠고요. 쌤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제 1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는데 여러분들의 오늘 저희도 놀랐습니다. 뜨거운 관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잡정센터 두 번째 특집이 이어질 텐데요.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룹, 워너비 기업이죠.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차 합격을 위한 특급 비법 공개합니다. 네, 저희가 현대차 합격을 위해서 궁금한 점 이것은 꼭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거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네. 잡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생방송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